자, 여러분, 이 문제가 막 이슈가 좀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문제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자,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이 문제를 여러분 1번, 4번이 둘 다 사실은 정답인 것처럼 보여야 정상이고, 거기서 좀 피지컬에 따라서 또는 운에 따라서 특정한 게 맞다 틀리다가 보였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한 단어 때문에 맞고 틀리고 하는 구조로 가버리면 실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저 좀 따라오실래요? 여기로 잡고 간다. 여러분 1단락부터 그 전체 흐름을 잡고 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지적하는 게 뭐냐면 습관적으로 구조도가 나와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둘 중 하나만 오케이야. 구조도를 그리든지 아니면 시간 없다는 얘기를 하든 말든지. 그러니까 자꾸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구조도 그랬니? 아니요. 안 그려서 안 나오는 거라니까. 아니 내가 운동선수인데 운동을 안 하면서 자꾸 운동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면 뭐 헬스, 뭐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 하는데 뭐 지방이 안 빠져요. 밤에 뭐 먹었는데 치킨이요. 또 피자요. 족발이요. 다 처먹어놓고 살이 안 빠진다고 얘기하면 뭔 얘기야 도대체. 다시 한번 얘기한다. 구조도 안 잡으면 그냥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런데 잘 봐. 그러면 되는 사람들은 알아서 된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가 국어에서 일관되게 성적을 올린 경험이나 커리가 있냐고. 그러니까 계속 국어에서 하는 얘기가 뭐 집 한 채를 때려박아도 안 된다. 뭐 차 한 대를 때려박아도 안 된다. 아니 돼요. 안 되는 방법에 대한 뭘 때려박아도 안 되는 거지. 되는 방법으로는 뭘 해도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1달러에서 뭐가 보였어야 돼, 그래서. 이게 보였어야죠. 인간과 누구? 반추동물. 반추를 갖고 있는 반추동물. 자, 그럼 봐. 둘 다 탄수화물을 갖고 오는데 탄수화물 소화에 있어서 두 가지가 있었지. 섬유소가 있고 비섬유소. 자, 인간은 섬유소 소화해요? 못해요? 못해요. 비섬유소 소화해? 못해? 해. 비섬유소 어떻게 소화하니? 일단은 나오잖아. 인간이 소화를 어떻게 해요? 비섬유소를. 자, 녹말 같은 애들을 뭘로 분해? 포도당으로 분해. 자, 그럼 분해하는데 누가 작용을 해? 효소가 작용을 해. 효소는 어떻게 돼? 체내에서 합성된 효소를 써. 여기까지 흐름 잡히셨습니까? 이게 필수다. 다시 좀 예쁘게 써드릴게요.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럼 얘들아 봐봐. 글의 주제가 뭐라고요? 탄수화물의 소화라니까? 자, 얘들아, 그럼 소화라는 거는 뭐 하는 거야? 아하, 1번 분해해야 되구나. 분해하면 소화니?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흡수까지 해야지. 물론 여기 3번 더 나가면 에너지원으로 써야죠. 분해, 흡수, 에너지원까지 가야 소화한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근데 봐라. 반추동물 볼게. 반추동물은 섬유소, 비섬유소 둘 다 소화하니 못하니? 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섬유소에 대한 소화가 몇 단락 주제야? 2단락 주제야. 비섬유소에 대한 소화가 몇 단락 주제야? 3단락 주제라니까. 그래서 설계가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그냥 딱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되셨으면 정말 예뻐지는데 깔끔하게 처리를 못했어. 자, 두 번째는 뭔지 아니? 반추동물은 섬유소를 소화하든 비섬유소를 소화하든 소화 과정이 어떻게 돼요? 1. 분해 2. 흡수 3. 에너지원 에서 끝나니 아니면 한 바퀴 더 도니. 그렇죠. 최소한 여러분 얘는 한 사이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두 사이클로 끝나는 거야. 무슨 얘기야? 한 사이클 결과 누가? 미생물이 자신의 에너지원을 써먹는다고. 그리고 두 번째 이상의 사이클의 결과도 미생물이 처먹을 때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 그때 반추동물이 먹는다니까. 이해되셨어?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얘는 한 사이클 만에 끝나는 거고요. 얘는 두 사이클이 걸린다니까? 아니 이런 걸 묻겠지. 근데 이런 거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거야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뭐 해? 그냥 내용일치로 풀어. 근데 왜 내가 자꾸 답답해하냐면 이게 너무나 맞는 얘기고 너무나 자명한 얘기거든. 근데 이렇게 수업한다고 매출이 잘 나거나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바닥이 아주 이상한 바닥이야. 그럼 세상이 이상한 거냐? 이상해. 사실은 이상해.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지. 내가 모자란 거야. 그거 딱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 아마 5년 뒤, 10년 뒤면은 내 말이 맞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처음 인강 데뷔했을 때는 내 말이 맞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몰랐어. 근데 이제는 증명이 돼요. 뭐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15년 전에 유튜브가 없었고 지금 유튜브가 있어요. 끝났어 이미. 10년 뒤에는 다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유튜브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자, 그러면 1, 2, 3단락 내용이 끝났잖아.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돼? 그럼 4, 5단락 얘기를 해야 돼. 그럼 4, 5단락은 뭐야? 아주 심각한 문제인 얘네가 결국 얘는 뭐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져. 그게 바로 PC야. S는 없어. 그래서 문제고, 문제는 원인, 결과로서 문제야. 그게 뭐야? 급성산성증이야. 급성만추의 산성증이야. 자, 급성반추의 산성증에 대해서 인과적으로 되게 많은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서 핵심은 뭐야? 섬유소 많이 처먹었을 때예요. 섬유소를 많이 먹었더니 어떠한 과정 끝에 급성반추의 산성증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죄송해요. 비섬유소. 비섬유소를 많이 먹었더니 어떤 과정 끝에 급성반추의 산성증이 많아졌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여기 중간 메커니즘은 역시 필요시 제철이야. 왜? 정보량이 많아서. 자, 그런데 재처리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급성반추의 산성증은 결국에는 산성, 도지. 그럼 결국 원인이 뭐야? 급성반추의 산성증의 원인은? 산성도가 원인이야. 그래서 산성도의 결과로 산출되는 대사산물이 달라.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았니? 인과구조를 찾았죠. 여기까지 되셨어? 이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저 따라와. 자, 여러분. 정답은 1번 또는 4번이거든? 한번 1번 그대로 넣어볼게요. 반추동물이 섭취한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반추위에서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된대. 맞지? 이를 이용해 생장하는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이 반추동물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맞죠? 4번도 넣어봐. 반추동물이 섭취한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반추위에서 반추위 미생물에 합성된 포도당이 된대. 맞죠? 이를 이용해 생장하는 반추위 미생물의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이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대. 뭐가 틀렸는데? 틀린 이유를 찾아. 그리고 니네는 어떻게 찾을지도 알고 있고 그렇게 찾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실전에서 100% 되는 방법이라고 보장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떤 방법이야? 실전에서 100% 될 수밖에 없는 방법을 나는 만들어줄 거야. 찾아. 30초 드린다. 영상 끊었다 갑니다. 탄수화물 소화는 여러분, 글의 주제가 탄수화물 소화인데 글의 주제인 탄수화물 소화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인간은 한 사이클이고 반추동물 2사이클 이상이에요. 소화 과정 3단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분해, 흡수, 에너지원이야. 뭐가 틀렸어? 4번에서 뭐가 틀렸어? 그래, 합성이 아니라 분해잖아. 자, 그럼 우린 다 어떻게 생각을 해? 아, 내가 꼼꼼하지 못해서 단어를 놓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들아, 단어가 지금 800단어가 넘는데 그 한 단어 어떻게 찾을 건데? 못 찾아요. 그렇게 틀리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두 가지인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글의 주제를 똑바로 잡으셨던 분들은 소화라는 건 분해, 흡수, 에너지원이니까 뭐가 보여? 합성이 틀렸다는 게 보이려고 해도 어떻게 잡으셨어야 돼? 소화라는 개념이 잡히셨어야 돼. 소화는 1, 뭐라고? 분해. 2, 흡수. 3,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분해 흡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분해 흡수? 합성? 좁히고 발제독? 아, 4번이구나. 이렇게 보이셨을 거고, 첫 번째는. 자, 두 번째가 훨씬 중요한 원리인데요. 두 번째는, 잘 봐. 니네가 출제자려면 글의 주제인 반추동물의 소화 흡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 가장 큰 특징이 뭐야? 2사이클을 돌아간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당연히 가이드는 뭘 얘기하겠어? 첫 번째 사이클을 얘기하겠죠. 나에서 뭐 얘기하겠어? 두 번째 사이클을 얘기하겠죠. 이해됐니? 자, 그럼 봐. 첫 번째 사이클,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된대요. 두 번째 사이클, 반추위 미생물이 그걸 먹고 만들어낸 거래요. 정확하게 1번이죠. 근데 4번 잘 봐. 반추위 미생물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 잘 봐, 얘들아. 자, 지금 보시면 얘는 첫 번째 사이클의 소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반추위 미생물의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 이게 두 번째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니? 근데 봐. 가처럼 얘기하면 뭐야, 얘는? 가처럼 얘기하면 소화의 일부 내용만 들고 온 거잖아,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어? 소화는 다시 한번 분해 흡수 에너지원인데 얘는 분해에서만 끝나버린 거야 지금. 이쪽이 전혀 비어있어요 지금. 이해되셨니? 이해되셨냐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래서 가의 첫 번째 사이클, 나의 두 번째 사이클이 들어야 된다는 게 보이셨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소화라는 건 분해 흡수 에너지원인데 그 구조가 명확하게 보인 사람은 합성이라는 단어가 틀렸다는 게 너무 명쾌하게 보이지만 그게 아닌 친구들은 한참 헤맸거나 그냥 피지컬로 뚫었거나 그냥 운 좋게 찾았거나야 100% 확률이 아니잖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게 바로 100% 확률이라는 거야. 이대로 연습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자, 마찬가지 맥락으로 얘도 볼 건데 봐. 자, 글의 주제가 뭐였어? 섬유소, 비섬유소의 소화야. 섬유소는 사람의 소장에서 포도당의 공급원으로 사용된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사람이 소화하는 건 섬유소야, 비섬유소야? 비섬유소라니까. 2번. 반추동물인, 잘 들어. 자, 얘네는 체내 합성 요소가 있었던 건 인간 얘기야. 반추동물은 미생물이 해줬어, 미생물. 반추동물의 세포가 아니야, 미생물이 해줬지. 그럼 1단락 구조를 섞어놓은 게 보이실 거야. 핵심 원리를 섞어놓은 게 보이실 거야. 자, 3번. 반추의 미생물은 산소가 있는 환경이냐 없는 환경이냐. 자, 봐봐. 산소가 있냐 없냐야. 이건 2단락 초반부에 있는 좀 세부 정보라서 발췌독으로 좀 이따 터시면 돼. 정답 안 나왔을 때. 4번. 반추동물의 과도한 섬유소 섭취. 내가 아까 얘기했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 뭐 섬유요? 비섬유소 섭취야. 비섬유소 섭취. 이해됐니? 비섬유소 섭취가 급성반추의 산성증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4단락, 5단락 주제 그대로 들고 왔고요. 남아있는 건 5번인데 왜 5번을 정답으로 설계했냐? 이게 반추동물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자, 봐. 누가 먼저 처리를 해? 미생물이 1차적으로 사이클의 결과 자기들이 처먹어요. 그 이후에 두 번째 이후의 사이클에서 반추동물이 소화 흡수를 하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첫 번째 사이클의 결과물은 지들이 먹는다니까. 이게 제일 큰 특징이었잖아. 그 제일 큰 특징을 주제 정답으로 설계해 놓은 게 보이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셨니? 이해되셨어요? 자, 계속해 봅니다. 34번. 자, 그럼 봐. A와 B는 어떠하다인데 역시 마찬가지야, 얘들아. 자, A, B, C를 비교 대조해봤을 때 물론 A의 특징도 있긴 한데 B, C를 묶어서 보잖아.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야? 대사산물이 같냐 다르냐야. 특히 B, C는 뭐가 달라? 대사산물이 환경에 따라 달라. 어떤 환경? 급성반추의 산성증에 따라서. 급성반추의 산성증은 말 그대로 뭐야? 산성증이야. 산성도에 따라 다르다고요. 산성도에 따라 다르다고요. 이해됐니? 자, 그럼 봐. 산성도가 높아진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섬유소야, 비섬유소야? 비섬유소라니까. 그러면 녹말 많이 들어와서 영향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보시면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거시적인 정보에서 파악이 되고 처리가 되셔야 돼.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다. 자꾸 디테일하게 오시거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숙신산이 많이 배출될수록 반추동물 간에 삽성되는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젖산은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가 된다. 숙신산 젖산은 중산일 때부터 많이 배출된다. 대상 과정을 거친다. 프로피온산 어떻게 한다. 막 세부 내용일 것 같죠? 안 그래. 주제구조 야물딱지게 잡아봐. 그 안에서 나와.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내용일체 발췌도로 풀지 마. 구조도 그려서 구조도 가지고 풀어. 그런데 선지 고르는데 구조도 정보가 불충분하면 여러분이 그린 구조도에다가 추가 정보 덧붙이는 구조도를 그려. 지금 시작. 영상 끊습니다. 빨리 그려. 반추동물의 차이점이 인간은 섬유소 처리 못하고요. 비섬유소를 체내 합성 효소를 가지고 분해, 흡수, 에너지원으로 쓰는 반면에 반추동물이 2단락, 3단락에서 섬유소와 비섬유소 다 처리할 수 있는데 분해, 흡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 첫 번째 사이클이 미생물이 분해, 흡수, 자기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쓴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자, 이쪽으로 올게요. 여기 좀 잡아주자. 자, 그러면 이제 4단락, 5단락은 뭐냐? 비섬유소를 과하게 섭취했을 때 급성반추의 산성증이라고 오는 건데, 자, 여기 다시 봐볼게요, 이제. 자, 2단락. 자, 섬유소를 들어왔을 때 F라는 애가, 동그라미 A라는 애가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어 자기 자신의 포도당을 흡수해서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쓴다니까? 그 과정에서 나오는 애가 아세트산하고 숙신산이에요. 아세트에시드, 숙신에시드. 아세트산과 숙신산인데 아세트산은 두 번째 사이클 만에 바로 반추동물이 먹고요. 숙신산은 누군가가 또 프로피온산으로 쪼갠 다음에 그거를 세 번째 사이클에서 먹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자, 그럼 봐라 얘들아. 지금 제가 이쪽은 이제 아까 수업 끝나고 중간에 끊었다가 구조도 그린 거고 이쪽 가지고 두 문제가 벌써 끝났잖아. 자, 이제 이쪽을 그린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할게. 2단락, 3단락, 4단락을 아주 극명하게 비교 대조해 볼게요. 자, 2단락, 3단락, 4단락의 공통점은 뭐냐면 첫 번째 사이클의 소화가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사이클까지도 간다는 것이고 비섬유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B라는 애가 S라는 애가 1. 분해하시고 2번 흡수하고 자기 자신이 드셨죠. 자, 그리고 나오는 대사산물이 두 번째 사이클 이후에 대사산물 가지고 반추동물이 먹든지 어떻든 할 텐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얘들아. 2단락과 3단락의 공통점은 주황색이야. 차이점 바로 뭐야? 산성도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물이 다르다는 거죠. 안 낼 수가 없다니까. 그럼 산성도에 따라 나올 건데 7.0 정도일 때는 아세트산, 6.0 정도일 때는 젖산, 레틱 액시드가 나온대요. 그럼 레틱 액시드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는 이쪽에서 또 보셨고. 됐니?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여기까지 3단락. 자,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왔어. 자, 마지막 단락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비소묘수를 많이 갖다 처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S가 엄청 생산이 되겠죠. 왜? 비소묘수를 가지고 얘가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그걸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생장하기 때문에 S가 엄청 늘어나.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얘가 점차 늘어나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젖산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면 젖산에 따라 산성도가 높아져 버려. 산성도가 높아졌어? 그러면 더더욱 산성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이걸 이용하는 C, L이라는 애가 증식을 한대. L이 증식하면 L은 또 뭘 만들어? 젖산만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계속 이 과정,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니까 젖산이 계속 누적되면서 급성반추의 산성증이 온다는 얘기야. 이해되셨니? 이 구조 처리를 못했는데 어떻게 문제가 풀리냐고. 내용 이해가 안 된 상태인데. 자, 그럼 주황색, 노란색에서 답이 다 나온다니까? 저 따라오세요. 자, 얘도 봐.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A, B, C를 비교 대조할 수밖에 없는데 제일 큰 특징이 뭐였니? 산성도에 따라서 대사산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누가? B가. 누구는 아니야? C는 아니야. 정답 4번 끝이야. 이해됐어? 이게 눈에 딱 하고 띈다고요. 구조를 똑바로 잡아주시면. 다시 한번 얘기한다. B는 7.0일 때 누구? AA, 아세트에시드. 그 다음에 6.0 이하면 젖산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다시 한번 얘기한다. B는 두 개를 만드는데 C는 뭐만 만들어? 젖산만 만든다니까. 그래서 산성이 누적되면서 산성도가 더 심해진다고. 자, 그러면 역시나 그 핵심 정보를 잡으셨던 친구들은 4번 선지가 눈에 확 띌 수밖에 없는 거고. 왜? 산성도에 따라 다른 종류의 대사산물이 나오는 거는 3단락의 주제인 동그라미 B 얘기지 C 얘기가 아니라니까.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자, 36번. 숙신산과 젖산이야. SA고요. LA야. 자, 그래서 여러분은 또 선제 하나하나에 어그로 끌리셨을 텐데 주제 구조를 좀 잡아보시자, 얘들아. 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봐. 산성일 때보다 중성일 때 산성도에 따라서 나오는 대사산물이 다르네. 이거 2단락과 3단락을 관통하는 핵심, 4단락까지 관통하는 핵심 아이디어인데. 자, 잘 들어. 얘는 산성도에 따라 다르지 않죠. 3번은 다르지. 4번은 안 다른 애가 또 나오지. 그러니까 봐봐. 얘는 동일이지. 산성도에 따라서. 얘는 다르지. 얘는 다른 애도 나오고 동일한 애도 나오죠. 이거 가지고 아까 두 번째 문제를 만들어놨고 역시 마찬가지야. 그럼 숙신산과 젖산은 산성일 때보다 중성일 때 더 많이 배출된다고? 아니요. 뭐에 따라서? 산성도에 따라서 산성도가 6.0이면 젖산 많이 나온다 그랬고 7.0이면 숙신산이 이미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숙신산이 아니네. AA네. 자, 숙신산 좀 이따 찾으시면 될 거야. 어쨌든 그게 숙신산이든 뭐였든지 간에 어떻다고? 그래. 얘네들은 숙신산과 젖산이나 젖산은 뭐일 때? 산성일 때 더 많이 나타나는 게 젖산이었잖아. 어쨌든 3번 틀렸다는 게 보이셔서 정답 3번 끝이라고. 시간 많으시면 내용 일지 발제도로 정확성 높이시면 돼. 이해됐니? 이렇게 풀어야 10분 안에 풀린다니까. 이 연습을 이 연습을 하지를 않았는데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 연습이 안 되는데 될 수가 없다고. 아시겠어? 다시 한번 말씀드려. 이 연습이 안 됐는데 될 수가 없다고. 주제, 구조도 제대로 잡으세요. 아시겠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여기까지.